환승이별로 인해 몹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길 바란다. 환승 이별 극복은 위로나 시간만으로 해결되는 단순한 여정이 아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 사람은 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말을 듣는다고 극복되지 않는다. 재회를 선택하든 새로운 출발을 하든 당신은 반드시 이 여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나뿐만 아니라 지난 7년간 환승 이별의 고통 속에서도 나를 찾아온 수백 명의 사람들도 모두 극복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리바운드 관계는 이별 직후의 혼란과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급히 시작된 연애를 뜻한다. 이 관계는 감정적 치유나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시작되며 진정한 교감보다는 대체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짧은 시간 안에 갈등과 회의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경향이 있다. 이전 관계의 영향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애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다. 리바운드 관계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 상담 경험상 10%도 되지 않으며 이는 여러 통계에서도 입증되었다. 하지만 환승 이별을 겪은 사람은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우선 상대의 새 관계가 단순한 리바운드인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이어질 관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리바운드 관계라도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의구심은 더 커질 수 있다. 드물긴 하지만 리바운드 관계가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사례가 있기에 혼란은 더욱 증폭된다. 상대의 새로운 관계가 단순히 리바운드 관계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 이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관계가 일시적인 감정의 대체인지 아니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인지 가늠할 수 있다. 1. 성급한 시작.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관계가 시작된 시기의 급박함이다. 리바운드 관계는 환승 이별 직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가 이전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거나 애착을 분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가 여부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관계는 안정적인 감정 연결이 불가능하다. 환승 이별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미 마음이 다 식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상대가 과연 감정적 상처를 받았을까, 나를 완전히 비워낸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상대가 이미 이별 이전부터 새로운 관계를 준비하거나 마음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가 별다른 상처 없이 새 관계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기 쉽다. 이는 상대가 나와의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털어버렸고 새 연애에 완전히 몰입했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이별 시점에 냉정해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았거나 나를 정리했다는 뜻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처나 미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면 깊숙이 숨겨진다. 리바운드 관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를 감추기 위해 과도하게 새 연애에 몰입하거나 행복한 모습을 과시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승 이별 당사자는 상대의 겉모습보단 새 관계까지 소요된 시작을 살펴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사람은 이별 후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빠르게 채우고자 한다.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나약한 사람은 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 감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선택도 충동적일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상대를 진심으로 좋아하거나 잘 맞아서 선택했다기보다는 그저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체물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상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한 후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면 그 관계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감정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몇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사람은 이전 관계를 되돌아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2. 과시 여부. 리바운드 관계와 대체자를 구분할 때 관계의 속도와 과시 욕구는 중요한 힌트다. 리바운드 관계는 종종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상대가 갑작스럽게 깊은 관계로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지나치게 새로운 연인을 과시한다면 이는 리바운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내면의 공허함이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새로운 연애를 과도하게 포장하려는 욕구로 인한 것이다. 특히 SNS에서 이러한 과시 욕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상대가 이전 관계에서는 보여주지 않던 방식으로 새 연인과의 사진을 자주 올리거나 지나치게 행복한 모습을 강조한다면 이는 자신의 감정적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다. 사람은 내면의 불안을 외부에서 인정받는 행동으로 상쇄하려는 본능이 있다. 리바운드 관계에서는 이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새로운 연애가 진정한 안정감이나 만족감이 아닌 단지 외부적으로 완벽해 보이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대로
새로운 관계가 천천히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굳이 외부에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을 보인다면 이는 리바운드보다는 대체자로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진정한 안정감을 가진 관계는 외부의 인정이나 과시에 의존하지 않고 감정적 연결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굳이 관계를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빠른 진전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대의 성격과 연애 스타일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래 내향적이거나 SNS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의 성향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조용한 연애를 선호하는 성격은 관계의 안정성과는 별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의 형태만으로 그 관계가 리바운드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상대의 행동이 단순히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관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향적이고 SNS 활동을 거의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관계에서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감정적 교류와 신뢰가 보인다면 이는 대체자로서의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반면 SNS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관계가 불안정하고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리바운드일 가능성이 높다. 3. 반대 성향. 리바운드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상대가 이전 연인과 완전히 다른 성향이나 분위기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이전 관계에서 느꼈던 불만이나 상처를 극단적으로 해소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때로는 상대가 평소에 말하던 이상형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평소라면 만나지 않았을 법한 상대를 선택하며 이는 그들의 감정적 공허함과 불안을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당신이 차분하고 내향적인 사람이었다면 상대는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당신이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상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성향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상대가 선호했던 이상형이 정돈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면 리바운드 관계에서는 자유롭고 개성이 강한 사람을 선택하는 시기다. 이는 단순히 취향의 변화라기보다는 이전 관계에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을 극복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있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는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결을 형성하기 어렵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 연인과의 기억이 부각되거나 새로운 상대와의 차이가 불편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지속 가능성이 낮고 표면적으로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리바운드 관계에서 상대가 평소 이상형과 전혀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 관계가 감정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일 수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이전 관계에서의 공허함과 불안을 극복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불안정해진다. 4. 관계균열 흔적. 리바운드 관계는 초기에는 강한 몰입과 과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대가 이전 관계에서 느꼈던 공허함을 급히 채우려는 심리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다. 초반에는 서로의 존재를 과도하게 드러내며 이제 나는 괜찮다, 새로운 사람과 더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주변에 알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의 불안정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신호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갑자기 SNS에서 삭제되거나 서로의 계정을 언팔로우하는 행동을 들 수 있다. 처음에는 행복한 모습의 사진을 자주 올리며 자신의 새 관계를 과시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런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다면 이는 관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암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리바운드 관계는 과시를 통해 자신이 괜찮아 보이길 바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관계가 안정감을 잃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로는 상대가 더 이상 새 연애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SNS에 관련된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경우다. 초반에는 함께한 순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조용해지는 것은 그 관계에서 감정적 거리가 벌어지고 있거나 더 이상 그 관계를 자랑할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리바운드 관계의 특성상 관계의 시작이 순간적인 감정적 의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더욱 쉽게 나타난다. 이런 신호들은 상대의 새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를 찾아내기 위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염탐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의 SNS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적하는 행동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만들 뿐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새 연인의 모습을 보거나 여전히 행복해 보이는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이는 당신의 감정적 회복에 큰 방해가 될 수 있다. 덧없는 관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존감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5. 지속기간. 리바운드 관계는 대체로 짧은 기간 안에 끝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리바운드 관계의 수명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새로운 관계가 초기에 겪는 과도한 감정적 몰입이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현실적인 갈등과 회의감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관계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거나 갈등이 잦아지고 서로 간의 감정적 거리감이 커진다면 이는 리바운드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서로에게 빠르게 몰입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친밀해 보인다. 하지만 몇 달 안에 갈등이 잦아지고 상대방과의 연결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관계는 단기적인 감정적 대체물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관계의 지속 기간은 그리 길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 관계에서 느꼈던 공허함이 다시 드러나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나 리바운드 관계가 항상 짧은 기간 안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은 죽었지만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연애 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약해진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가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내 고객 중에는 새 연인과 1년 이상 관계를 이어오며 SNS에 함께한 사진을 도배했지만 여전히 전 연인과의 재회를 원하며 상담을 요청했던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경우 관계가 외부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내면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점차 안정감을 찾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면 이는 대체자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성숙한 사람조차 리바운드 관계를 끌고 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낮다. 6. 과한 의존도. 리바운드 관계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심리적 동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별 후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이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 한다면 이는 건강한 연애보다는 감정적 의존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대가 새로운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이나 교감을 나누기보다는 감정적인 지지나 위안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리바운드 관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리바운드 관계의 본질은 외로움을 피하려는 심리에서 출발한다. 상대는 새 관계에서 얻는 위안과 안정감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본질적으로 과거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심리적 보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대가 새로운 사람에게 과도한 애정을 표현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전 연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가 진정한 연애보다는 감정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한 임시적인 수단으로 관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새로운 연인을 만난 후 지나치게 자주 연락을 하거나 과도한 칭찬과 애정 표현으로 상대에게 매달리는 행동은 감정적 의존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행동은 새 관계에서 상대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허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상대는 스스로 이런 행동을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외로움을 덮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일 뿐이다. 또한 이런 관계는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상대가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감을 계속 드러내는 경우 이는 그 관계가 리바운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 관계는 본질적으로 감정적 의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나 안정감을 형성하기 어렵다. 리바운드 관계의 핵심은 사랑에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상대는 새로운 사람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안정감을 얻으려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정적 의존은 상대와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정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교감이나 상호 성장보다는 내면의 불안을 덮기 위한 임시적인 해결책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바운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여러 요소를 살펴보았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다. 상대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까지 환승 이별을 선택했다면 높은 확률로 상대는 아직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인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관계를 통해 그 문제를 덮으려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런 미성숙함은 새로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리바운드 관계는 흔히 감정적 의존과 충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짧은 시간 안에 인연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상대의 새로운 관계가 겉으로 얼마나 행복해 보이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상대의 미성숙함과 그로 인해 생긴 불안정한 관계를 냉정히 바라보며 당신 자신을 돌보고 성장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결국 당신의 진가를 깨닫고 후회하게 될 사람은 상대 자신일 것이다. 이 사실을 스스로 믿지 못한다면 믿을 수 있게 만들어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다. 리바운드 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집필한 리바운드 PDF를 읽어보길 바란다.